타이핑만으로 아이디어를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빠른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해 꼭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텍스트 입력 기반의 플랜트 UML 그리는 도구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초기 스케치북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플랜트 UML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든다면 영상 하단에 여기 유튜브일 거예요. 땡스 버튼 클릭하셔서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입니다만 설계 도구를 플랜트 UML로 선정을 했고 그 플랜트 UML을 이용을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벤트 스토밍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도메인 모델을 설계하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럼 제가 작성 예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플랜트 UML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LMS라는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쫙 했고 이벤트 스토밍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모델을 위한 모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 교수자 이렇게 스위밍 식으로 실제 드래그에서 막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관리자 좀 복잡하죠? 예,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트, 물론 이제 실제 드래그에서 그린 드로잉 그런 UML 툴에 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케이스, 이런 노트 같은 거, 그런 케이스가 보이긴 하지만은 거의 동등한 레벨 수준으로 내가 생각한 거를 텍스트 입력만으로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설계를 위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많아 보이고 한번 좀 글자를 좀 이렇게 크게 해보면 도면 설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한번 그냥 그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아키텍처를 잡아서 만든 거고 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클래스를 묶기 위해서 뭐 컴포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플랜트 UML을 사용을 하면 그것도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 파일이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MD 확장자 MD 보이시죠? 마크다운 안쪽에 인베디드로 플랜트 UML 이렇게 적어 주시기만 하면은 그대로 별다른 툴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지금 오늘 할 거고 인텔리제이에서도 이제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인텔리제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가지고 마크다운 기능 옵션 중에 플랜트 UML 확장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하면은 인텔리제이에서도 똑같이 플랜트 UML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랜트 UML이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유스 케이스를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사용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방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워볼게요. 네, 금방 사라지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플랜트 UML을 사용을 하려면은 플랜트 UML 서버라는 도커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로컬에 좀 하나 띄워놓고 그거랑 연결을 해두면 플랜트 UM을 굉장히 원활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플랜트 UML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플랜트 UML 플러그인 확장을 설치를 우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세팅으로 하나, 아무것도 설정이 없는 기본 설정으로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플랜트 UML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으로 가셔가지고요. 확장 가셔가지고 플랜트 UML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뜰 겁니다. 제일 위에 다운로드 수도 제일 많거든요. 예. 200만. 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지금 사용 안함으로 표시가 되면은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컴퓨터에는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도커 데스크탑이. 도커를 우선 여러분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윈도우 환경이든 맥 환경이든 도커를 설치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마찬가지로 도커 확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커라고 검색을 하시고 글자를 여기만 좀 키워서 네. 도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커 설치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설치가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이랑 이제 같이 쓸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본적인 마크다운 기능도 괜찮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마크다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애용하는 거는 마크다운 all-in-one이라는 확장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설치를 추가적으로 옵션이긴 하지만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커하고 그 다음에 플랜트 UML 확장을 설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권장해드리는 마크다운 all-in-one 이 확장을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우선은 설정을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정은 이제 요쪽 좌측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좌측 하단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설정이라고 있고요.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제 플랜트 UML 확장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요 메뉴 중에 설정 메뉴 왼쪽 메뉴 중에 확장이 있고 여기서 제 아래쪽에 보시면 플랜트 UML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얘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도커로 플랜트 UML 서버를 컨테이너를 올릴 건데 그 설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보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은 플랜트 UML 컨피거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플랜트 UML 로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값은 지금 뭐 로컬이에요. 로컬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자를 좀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플랜트 UML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것 같고 이 플랜트 요 바로 밑에 있는 서버 있죠. 이 서버에 이제 그 도커 URL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 만약에 안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요쪽 플랜트 UML 쪽에서 제공해주는 서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마 회사 같은 데서는 아마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개발하실 때 뭔가 이제 UML로 문서화 하실 때는 플랜트 UML을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 자, 여기에다가 도커를 이제 띄운 다음에 그 도커 URL 주소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도커
데스크탑은 여러분들 다 설치가 되셨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도커가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에서 플랜트 UML 도커라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플랜트 UML 서버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면 도커 허브예요. 예, 도커 허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요거는 그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고, 실제로 필요한 건 요거죠. 이거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ZD를 쓸 거냐 톰캣을 쓸 거냐, 요거는 이제 그냥 자바 쪽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가지고 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와스를 쓸 것이냐, 이런 뜻이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하신 다음에 터미널에서 이제 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이제 보기에서 터미널, 보기 메뉴에서 터미널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혹은 단축키 잘 쓰시는 분은 그냥 컨트롤 백틱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밑에 터미널이라고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복사하셨던 거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도커런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은 8080 포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앞에 저는 1을 붙여서 18080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면은 도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실행을 시켜 놔가지고 실제 엔터는 안 쳐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은 뭐 실행해도 되죠. 저는 18080으로 했는데 899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뒤에 거는 그대로 두셔야 돼요. 뒤에 8080은 그대로 두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이렇게 딱 치시면은 내 컴퓨터에 받아놓은 이미지가 없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까 전에 그 도커 확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도커 확장을 설치를 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는 톱캣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플랜트 UML ZD 요 이미지에 대해서 구동 중이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됩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가 뜨면은 구동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로 뜨면은 구동하다가 뭔가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상태니까 우선은 실행을 시키고 플랜트 UML 서버 ZD를 우리가 실행을 했잖아요. 걔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팝업 뜨는 거를 보면은 8990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18080으로 했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8990을 새로 더 떴는데, 저는 8990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도커로 이제 플랜트 UML 서버까지 이제 다 띄웠으니까, 아까 전에 찾아놨던 그 옵션 있죠, 설정 옵션. 그 설정 옵션 부분을 이제 찾아가서 URL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URL을 넣어주러 갈게요. 그러니까 설정에 이제 렌더 쪽은 이거 닫고요. 렌더 쪽은 플랜트 UML 서버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주소를 이제 어떻게 쳐야 되냐면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http localhost 아까 8990이었죠? 네, 899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신 다음에는 따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냥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플랜트 UML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테스트 md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이 파일은 마크다운 이제 파일이니까 마크다운 형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문서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주고 마크다운에서 이제 그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줄바꿈이나 들여쓰기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백틱 3개잖아요. 백틱 3개. 그냥 엔터 치고 백틱 3개. 여기에다가 백틱 3개를 하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백틱 3개 옆에다가 플랜트 UML 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요 사이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냥 플랜트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에 우측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있을 거예요. 측면에서 미리 보기 열기. 그 다음에 얘는 분할. 그러니까 똑같은 편집기를 분할하는 기능이고 얘는 미리 보기. 마크다운 문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아이콘이거든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문서에서 일부 콘텐츠가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 플랜트 UML을 이제 서버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떠요. 그래서 이제 보안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이렇게 뜰 겁니다. 팔레트가 뜨면은 여기서 로컬 호스트에서 제공되는 HTTP를 통한 콘텐츠 로드 사용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 허용 이건 조금 그렇고요. 네. 로컬 호스트에서 제공되는 HTTP 우리가 로컬에서 띄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입력을 로컬 호스트 이렇게 했고 허용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떴으면은 아까 전에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자, 설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하단에서 눌러서 설정. 그 다음에 설정에서 이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플랜트 UML.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렌더는 플랜트 UML 서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로컬호스트, 우리가 그 도커 띄울 때, 원래 8080으로 되어 있던 거로 뭔가 숫자를 바꿨잖아요. 바꾼 그 숫자. 로컬호스트 땡,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실습은 8990으로 해놨습니다. 요게 맞아야 이렇게 문서 열었을 때 이쪽에 아까 전에 보안 관련 알럿이 반드시 뜨게 될 거고요. 그것을 이제 클릭해가지고 로컬호스트는 다 허용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서버 쪽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그 렌더링한 결과를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제 어떤 신텍스 에러가 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플랜트 UML은 시작과 끝을 스타트 UML과 골뱅이 스타트 UML과 그 다음에 마지막을 end UML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자, 에러는 안 났죠? 네, 에러는 안 나고 비어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떻게 사용하라고, 아무것도 어떻게 사용하라고 예제 코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한번 이제 해보고 마무리 하시죠. 자, 액터, 앨리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유스, 케이스, 회원 가입,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앨리스가
자, 이렇게 간단하게 UML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서버랜드, 프린트 UML 서버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많이 느리거든요. 그리고 몇 개 지금 안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이어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프린트 UML 서버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신 것 같으면 슈퍼생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